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조한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민주당의 파워가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또 떠오르고 있는 게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제가 어제도 뉴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인도르스를 아마도 이제 조만간 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오늘 이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이 미셸 오바마 있지 않습니까? 부인분이랑 둘이 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를 우리는 인도르스를 한다, 지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의 2024년도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온 거라는 거를 이렇게 또 거의 확정 짓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지금 이 민주당원들은 이 카멜라 해리스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몇몇 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카멜라 해리스를 인도르스 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몇몇 의원들이 있기는 있는데 그 몇몇 의원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카멜라 해리스가 이제 무슨 정책을 이렇게 또 내놓는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거의 대부분 뭐 과반 이상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4년도 이 민주당에서의 대통령 후보는 카멜라 해리스가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인기가 아직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계실 때 좀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또 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리고 좀 점잖으시면서 그리고 미국의 젠틀한 그런 면을 잘 보여주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아마 이제 카멜라 해리스를 지지를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천군만마를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는 얻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먼저 나는 이제 사퇴를 하겠소.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를 이 민주당 이 대통령 후보로 두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칩시다라고 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정도 됐나요? 일주일 됐는데 장난이 아닙니다. 이 카멜라 해리스의 그 파워, 힘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민주당의 이 파워가 이 한 군데로 이렇게 딱 뭉치게 되면서 지금 뭐 인기몰이를 어마무시하게 해대고 있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이번에 완전히 짜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카멜라 해리스를 이제 인도르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모든 노력을 다해가지고 카멜라 해리스 이 대통령 후보를 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카멜라 해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지지율 측면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좁혀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피격을 당해하지 않았습니까? 이 암살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지지율 측면에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뭐 평균을 내보면은 트럼프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 6%포인트로 앞서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피격 사건도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앉았다 일어나가지고 파이트를 외치면서 딱 이렇게 멈추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진 잘 찍으라고. 이렇게 사진 잘 찍어 이러고 있었는데 파이트 이러면서 뭐 사진 찍으라고 이렇게 포즈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 뒤로부터 어마무시한 인기몰이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엄청나게 따돌렸죠. 그렇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너무나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또 논란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만 넘어지시고 뭐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 어버버 거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제 내려와라.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 진다.
라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6%포인트로 이렇게 또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진짜 중대한 결정을 내렸죠.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프라이머리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이제 원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이제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은 진짜 끝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신의 그 파워를 이제 포기를 한다라는 거. 이 프라이머리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 미국이 한 대로 뭉쳤으면 좋겠다. 이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라지지 말고 통합을 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직책보다 우리 미국을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 카밀라 해리스를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두고 모두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프라이머리도 이기고 다 이겼어요. 그냥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원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의 파워를 모두 다 이제 내려놓겠다.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를 밀어주자. 라고 한다라는 거, 그 얘기를 뱉었다라는 것은 진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단을 진짜 고심 속에서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또 됐어요. 아시다시피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 대통령도 싫다. 둘 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고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 문제가 좀 더 심했죠. 좀 너무 약한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 트럼프도 만만치 않았어요. 트럼프도 나이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다가 더 싫었던 것은 이 트럼프는 범죄자에다가 그리고 너무나 막말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트럼프를 그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대통령 선거 때 떨어졌죠.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반 이상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어쨌든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 대통령도 싫다. 둘 다 나이도 많이 늙은 그리디한 그런 할아버님들이 왜 나와서 아직까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또 내려오시게 되면서 젊은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딱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6%차 포인트로 이 트럼프가 이기고 있었던 것이 지금 1%대 차로 지금 줄어들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지금 딱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지금 대략 한 100일 정도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주일 딱 지났는데 이 속도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100일 뒤면은 훨씬 더 많은 카밀라 해리스 지지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발 그러길 바라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카밀라 해리스가 아직까지는 트럼프한테 조금 밀리고 있기는 있다고는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첩첩산중 이렇게 또 넘어야 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카밀라 해리스는 계속 이렇게 또 열심히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일주일밖에 지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이렇게 또 낸 것은 진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지율 격차가 일주일 만에 6%에서 1%포인트 차로 이렇게 또 줄어든 것은 진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에 이 제네레이션 Z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딱 등판을 하자마자 젊은 사람이 이렇게 또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유권자들이 바랬던 게 이렇게 딱 나오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카밀라 해리스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으면서 돌풍을 이렇게 또 일으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하려고 했었던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또 끌어모으는 거, 뭐 틱톡에서나 뭐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젊은 세대들을 이렇게 또 끌어모아가지고 유튜브 쇼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밈들을 이렇게 또 활용을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의 투표를 이렇게 또 끌어올리는 거 이렇게 또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밈을 바이든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사진에다가 뭐 빨간색 눈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강인한 모습을 이렇게 또 하긴 했는데 뭐 별로 호응이 없었죠. 조금 있긴 있었지만 별로 호응이 왜냐하면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셔가지고 뭐 별로 이렇게 또 호응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카밀라 해리스가 나오자마자 이 코코넛 밈이라고 해가지고 뭐 코코넛 트리에서 뭐 너네들은 뭐 그냥 떨어진 줄 아느냐라고 하면서 막 호탕하게 웃는 그런 지금 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이 젠지들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퍼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밀라 해리스는 브렛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브렛은 나쁘지만 쿨한 여성 그런 거를 이렇게 또 뜻한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카밀라 해리스는 막 호탕하게 웃고 막 그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쿨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제네레이션 Z 젊은 세대들로부터 어마무시한 지지를 지금 얻고 있다라는 그래서 인기몰이를 지금 진짜 엄청나게 이렇게 또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캠페인 지금 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카멜라 헬스에 이렇게 또 밀어준다고 라고 하면서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 지금 뭐 깜짝 놀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건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카멜 헬스가 존재감도 별로 없고, 그리고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한테는 안 될 거야. 나는 뭐 피격도 당하고 암살도 당할 뻔했는데 나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진도 잘 찍고 그랬는데 내 인기를 설마 카멜 헬스가 이렇게 또 쫓아올 수 있을까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산이었죠. 지금 카멜 헬스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멜라 헬스 나랑 당장 TV 토론회하자. 너 이렇게 상승세를 이렇게 또 타고 있는데 나랑 TV 토론회하자. 나 아주 그냥 짓밟아주겠다 너 라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카멜라 헬스가 아시다시피 검사님 아니십니까? 검사님이고 그리고 이 트럼프를 보면은 범죄자란 말이에요. 중범죄자. 중범죄자이다 보니까 대결 구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 중범죄자 시키가 감히 검사님한테 대들어 이런 이제 구도가 이렇게 딱 그려지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조금 이제 꺼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카멜라 헬스는 이 트럼프한테 나 준비됐다. 너 도망가지 말고 꼭 기다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전에 이 ABC 방송국에서 TV 토론회 하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했나봐요. 했는데 도망가지 말고 우리 붙자. 우리 그냥 TV 토론회 빨리 하자. 나 다 준비돼 있다라고 카멜라 헬스가 이렇게 또 강하게 이렇게 또 밀어붙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캠페인 측이 갑자기 쫄아가지고 갑자기 트럼프라고 이 카멜라 헬스랑 이 TV 토론회를 하면은 지금 뭐 질 게 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사님 그리고 중범죄자 요게 딱 구성이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를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 아니 이 중범죄자 시키가 어떻게 검사님한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캠페인 측은 아직은 아니다. 아니 너 카멜라 헬스 아직 대통령 후보로 공식적으로 오피셜리 된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뒤를 한 발 빼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가 쫄았습니다. 카멜라 헬스한테 지금 쫄았어요. 중범죄자는 검사님 앞에 대들지를 못하죠. 그래서 트럼프 지금 쫄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뉴욕 타임즈에서는 지금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카멜라 헬스랑 그리고 이 트럼프랑 지금 이렇게 이 TV 토론회를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밀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주일도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카멜라 헬스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진짜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TV 토론회를 하면은 그 상승세에다가 더 기름을 부어주게 되는 꼴일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아마도 이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는 그것 때문에 지금 한 발 물러서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쫄았죠? 트럼프 쫄았죠? 이 검사님이 딱 등판을 하니까 쫑과 이 중범죄자니까 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재판에 이렇게 또 불려가지 않았습니까? 뭐 판사님들 있고 뭐 검사 있고 뭐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쫀 거지.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카멜라 헬스 검사님이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뭐 겉으로는 카멜라 헬스 뭐 인기도 없는 게 나한테 어디서 대들어라고 했는데 이게 뒤바뀌게 됐죠. 검사님이잖아. 그리고 중범죄잖아. 중범죄자가 어떻게 감히 검사님한테 이렇게 또 대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트럼프가 이렇게 또 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살짝 이렇게 뭐 쫓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지만 조만간 트럼프를 뛰어넘어가지고 이번 대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카멜라 헬스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되죠. 지금으로서는 지금 막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쫓아갔다라는 것은 진짜 어마무시한 것이거든요. 지금
상승세가 어마무시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카밀라 해리스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대통령. 그러면서 네, 지금 이 트럼프 네, 캠페인 측 이 트럼프 이 공화당 내에서도 잡음이 하나둘씩 이렇게 또 들려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트럼프가 죽을 뻔해가지고 네, 좀 이제 불쌍한 마음으로 좀 이제 동정심에 네, 공화당이 한 군데로 이렇게 또 뭉치지 않았습니까? 막 뭉치고 막 그때 막 기세가 어마무시했는데 그런데 네, 카밀라 해리스 나오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또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결단도 굉장히 잘하고 네, 자신의 파워를 모두 다 놓게 되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더 사랑을 한다. 네, 내 직책보다라고 하면서 카밀라 해리스를 네, 중심에 두고 우리 한 군데로 이렇게 또 뭉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의 기세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네, 삐끄덕삐끄덕 이렇게 또 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 트럼프가 이렇게 또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내 러닝 메이트는 바로 네, 제이디 벤스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제이디 벤스 부대통령 후보들 중에 가장 젊은 사람을 그래도 뽑았거든요. 그냥 이제 자신이랑 똑같고 네, 그냥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올해 대선에서 가장 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이 문제이거든요. 네, 이 트럼프나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은 최고령이거든요. 네, 최고령의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계속해가지고 유권자들이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트럼프는 네,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네, 가장 젊은 네, 39살의 부통령을 이렇게 또 네, 뽑았습니다.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뽑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쓰레기 같은 네,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뽑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공화당 내에서 네,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보니까 제이디 벤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2021년도에 네, 자신의 폭스 뉴스사랑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 게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네, 카밀라 해리스한테 카밀라 해리스는 출산도 해보지도 못한 캔맴인데 어떻게 해가지고 출산도 해보지 못한 이런 사람이 네,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 2021년도 카밀라 해리스가 부통령 때 카밀라 해리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여성들이 이 미친 새끼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출산도 못한 그거랑 정치랑 어떻게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네, 제이디 벤스 지금 후폭풍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화당 내에서도 이 새끼 잘못 뽑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또 뽑은 것에 대해가지고 불만을 이렇게 또 표출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화당 내에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스트 초이스다. 네, 트럼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냐.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네, 트럼프 딴에는 가장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을 뽑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둘 다 쓰레기지 않습니까? 쓰레기가 쓰레기 뽑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돼지우리 속에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또 막 욕하면서 막말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공화당 내에서도 아니 진짜 월스트 초이스를 한 것 같다. 어떻게 뽑아도 이런 개차반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뽑았냐라고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제이디 벤스 지금 뭐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계속 이렇게 또 놓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이 예전에 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아니 어떻게 감히 출산도 하는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해. 아니 지금 조선 시대입니까? 미국의 조선 시대냐고요. 네, 미국은 프리덤, 이 자유를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어디 출산이랑 갑자기 정치는 뭔 개상관입니까? 아니 그냥 또라이도 그런 또라이 발언을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이 제이디 벤스 아주 그냥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네, 트럼프가 뽑은 게 아닌가 뭐 쓰레기 뽑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네, 지금 이 제이디 벤스 네, 지금 나라의 길로 네, 지금 계속 이렇게 또 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카밀라 해리스 지금 뭐 인기몰이가 엄청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어제는 이제 자신의 출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SNS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네요. 이란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다가 대고 이란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세시네이트, 누군가에 해가지고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암살 시도가 이렇게 또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루머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뉴스로 이렇게 또 나왔잖아요. 이란에서 트럼프를 암살을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계획을 이렇게 또 짜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그 다음에 이란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 또 성명을 밝혔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네타냐후가 나와가지고 이후에서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타냐후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타냐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이란을 본다고 하면은, 이란에서는 지금 트럼프를 암살을 지금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또 트럼프가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트럼프가 이제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나 암살 사건 당했는데 또 이란에서 나를 암살을 하려고 해? 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네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한다고 하면은 이란을 지구상에서 지워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암살을 당하고 미국이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우리 미국을 비웃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란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라, 지워버려라 라고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 뉴섬 주지사 있지 않습니까? 뉴섬 주지사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캘리포니아를 보면은 캘리포니아에 이 미국에 있는 노숙자들의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다 몰려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 전체의 노숙자들 수의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왜냐하면은 캘리포니아가 날씨가 너무나 좋고 그리고 뭐 추위도 덜 타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 노숙자들이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이렇게 또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노숙자 문제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뉴섬 주지사가 어제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노숙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런 야영지 있지 않습니까? 텐트 이렇게 또 치고 그런 데 있잖아요. 홈리스 캠프를 클리어를 하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이렇게 또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 카밀라 해리스 이렇게 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혹시나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렇게 또 노숙자가 많은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카밀라 해리스한테 이제 불똥이 튈까봐 먼저 이렇게 또 막는 것인 것 같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선거 3개월 한 100일 전에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네요. 뭐 그거나 저거나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진짜 이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기는 심각하거든요. 예전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진짜 이 노숙자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숙자 문제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헌주에 $1 밀리언인가 이렇게 또 투입을 해가지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홈리스 캠프를 지금 다 철거를 이렇게 또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LA 있지 않습니까? 특히 LA에 가장 많은 이 노숙자 캠프들이 있는데, LA에서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이 캠프들에게 다 클리어를 해버린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LA에서는 그거보다는 좀 이제 다른 방도를 이렇게 또 찾아야 한다라고 LA 시장이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LA를 본다고 하면은 LA 얼마 전에 뭐 노숙자들을 위해 가지고 무슨 아파트를 이렇게 또 지었더라고요. 아파트를 지었는데 진짜 그거 보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아파트를 지었는데 아파트가 엄청나게 고급진 아파트를 지어놨어. 아니 이거 미친 거 아닌가? 분명히 세금으로 진 것이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진 건데, 아니 노숙자들을 위한다고 하면은 노숙자들을 좀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좀 적당히 그냥 기본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고급 콘도를 만들어 놨어. 나중에 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팔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그냥 이거 진짜 정치적으로 사람들끼리 그 부자들끼리 또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예, 아파트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야, 진짜 무슨 뭐 피트니스 시설이 있고 뭐 수영장이 있고 막 그래. 아니 그냥 콘도를 만들어놨어요. 고급진 콘도를 만들어놨어. 그리고 거기다가 예, 이 노숙자들 수영을 한다고 하면서 막 노숙자들을 이렇게 넣고 있는데 와 진짜 그거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무슨 또라이 같은. 아 진짜 짜증나. 이 민주당도 네, 다 좋은 게 아니야. 이거 보면은 민주당도 네, 좀 예, 생각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아, 이 지네들끼리 막 부자들끼리 이렇게 또 네,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 이런 아파트를 지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 이것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진짜 네, 사람을 뽑는 데 있어가지고 네, 좀 잘 뽑아야 하지 않나. 네, 적당히 섞여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도 네, 어느 정도 섞이고 네, 공화당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어느 정도 좁히면서 네, 서로 네, 좀 예, 좋은 결과를 이렇게 또 내놔야 하는데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또 너무나 민주당이 이렇게 또 밀어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무슨 아파트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예, 노숙자들을 넣는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 그거 보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돈을 어디다가 이렇게 또 네, 썼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예, 만약에 그 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좀 LA 말고 좀 이제 동떨어진 곳에다가 사람이 이 노숙자들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어 두고 거기서 이 노숙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고급진 아파트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노숙자를 넣는다고 하니까 그건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예,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이 홈리스 캠프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또 치워버리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LA에서도 이제 조만간 이제 올림픽 있지 않습니까? 파리 올림픽 다음이 아마 여기 이제 LA 올림픽으로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이 LA 올림픽을 맞이를 해가지고 아마도 캘리포니아를 먼저 이렇게 또 치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노숙자들 문제 진짜 심각합니다. 네, 어제도 제가 LA 한인타운에 이렇게 또 다녀왔거든요. 저희 가족 전부 다 이렇게 또 치과를 가야 하기 때문에 LA 한인타운에 이렇게 또 다녀왔는데 야 진짜 좀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노숙자들이 LA 한인타운에도 이렇게까지는 노숙자들이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있기는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 길거리 곳곳에 이렇게 이 노숙자들 캠프가 이렇게 또 보이는 것을 보면은 진짜 좀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치우고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재발을 이렇게 또 방지를 하는 그런 방도를 이렇게 또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네타냐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타냐후가 얼마 전에 의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또 연설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연설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들은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랑 끝까지 싸우겠다. 우리는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랑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제 파워를 이제 조만간 쥐어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카밀라 해리스가 네타냐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가지고 나는 입 다물고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빨리 휴전을 해라, 시즈파이어 빨리 해라라고 압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 네타냐후는 그 뭐 면전에서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나중에 아 화가 난다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렇게 또 만났다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죠. 압박을 계속하고 휴전을 하라고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또 압박을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네타냐후는 이번에 이렇게 또 미국에 왔다가 좀 휴전의 압박을 이렇게 또 받고 가기는 간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네타냐후가 휴전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네타냐후는 만약에 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서 후폭풍이 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이 네타냐후는 자신의 이 정치적인 파워를 계속 이제 손아귀에 쥐려고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파워를 손아귀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쟁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카밀라 해리스가 대통령에 이렇게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좀 더 심한 압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텍사스 있지 않습니까? 텍사스 서부로 해가지고 지진이 4.8이나 이렇게 또 일어났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텍사스에서 네, 일주일 전쯤인가 네, 무슨 또 지진이 일어났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또 4.8에 이렇게 또 지진이 텍사스 서부에서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지진이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또 발생을 하니까 조금 이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네, 아시다시피 막 어마무시하게 덥고 막 그런데 막 지진 나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이거 뭐 또 대지진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걱정이 있기도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살면서 저는 항상 그런 걱정이 이렇게 또 하는데 텍사스도 좀 그런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 지금 산불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놀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팍스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어느 이제 공원에 누군가 불을 질렀다고 하네요. 누군가 자신의 차에다가 불을 이렇게 또 질러가지고 공원에다가 이 차를 질주를 시켰다고 하네요. 그냥 차를 이렇게 또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팍스 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이 불이 지금 어제랑 비교를 해가지고 3배로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화범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또 불을 낸 것인데 이 방화범은 지금 현재 이렇게 또 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잡았다고 하네요.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딱 파이어 시즌이거든요. 산불 시즌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바짝바짝 막 풀들이 말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이상기후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산불이 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좀 이제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방화범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아니 왜 이런 또라이 같은 짓을 했을지 진짜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또 트랜스젠더에 대한 문제가 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자전거 대회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 대회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성 자전거 대회인데 트랜스젠더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또 참가를 해가지고 1위, 2위, 3위 전부 다 트랜스젠더가 있었던 그 팀들이 다 1, 2, 3위를 모두 다 이렇게 또 석권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니 진짜 개짜증 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는 이 수영 있지 않습니까? 수영에서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원래 남자였다가 나 여자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생식기도 자르지도 않은 남자 식기가 트랜스젠더가 나 여자이니까 여자들이랑 수영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막 1등을 다 막 먹었다고 하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막 수영협회에서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제어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사이클 대회에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트랜스젠더들은 너네들끼리 좀 따로 만들어서 좀 해라 진짜. 아니 골격부터 다르잖아요. 골격부터 남자잖아. 남자들이 내 생각이 여자인 것 같으니까 여자들이랑 붙어야 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금 여자 대회에 다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1, 2, 3위 전부 다 먹었다라는 게 이게 말이나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불공정한 그런 이 대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트랜스젠더들은 제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잖아요. 그냥 제3의 성이잖아요. 제3의 성은 너네들끼리 대회 만들어가지고 너네들끼리 좀 싸워라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진짜 개 짜증 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자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어느 이제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트랜스젠더래요.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여자로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이 트랜스젠더 딸한테 얘는 남자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트랜스젠더 딸은 열받아 가지고 나는 여잔데 왜 남자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뭐 인터뷰로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는데 이 트랜스젠더 딸은 2022년도에 자신이 뭐 법적으로 이제 여자니까 뭐 다 바꿨다고 하네요. 다 바꾸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뉴섬 주지사,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느 행정명령에 이렇게 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캘리포니아 내에서 이 LGBTQ들에 대해 가지고 미성년자들도 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법안에 사인을 했거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미성년자들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자신이 부모 동의 없이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화가 나가지고 자신의 X 헤드쿼터랑 그리고 스페이스 X 헤드쿼터를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주를 하겠다. 캘리포니아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바탕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트랜스젠더가 한 명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아들 트랜스젠더 딸한테 얘는 여자 아니라 남자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트랜스젠더 딸은 나 여자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좀 트랜스젠더 이 LGBTQ도 문제는 좀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좀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내에서도 부부들이 젊은 세대들 이렇게 또 부부들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율이 계속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5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5년 전에는 한 37% 정도만 우리들은 이제 자녀들을 갖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47%로 10% 정도가 이렇게 또 뛰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미국에 있는 부부들을 딱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거의 50%죠. 47% 정도는 자녀를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녀를 갖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왜냐하면은 자녀를 이렇게 또 갖게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포기를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회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사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가지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차라리 안 기르는 게, 안 낳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자녀 낳지 않는 그런 비율들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뭐 한국이나 뭐 일본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런 추세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자녀를 남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사회생활에서 이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낮아지는 거,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 아이들을 이렇게 또 키움으로 해가지고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런 일들을 좀 이제 포기를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아기를 키우는데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거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제 도와줘야지만 아이를 더 많이 이렇게 출산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회적으로 좀 이제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가지고 더 많이 도와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지 않는 이상 아이를 낳는 비율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낮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정말 다행히도 오늘은 또 이렇게 또 잘 오르고 있습니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1.8%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 500은 한 1.2% 정도, 그리고 이 나스닥은 1.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가 어제는 소폭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PC 지수가 나왔다고 하네요.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인가? 그 소비 지출이지 않습니까? 소비 지출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2.5%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미국인들이 돈 쓰는 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가지고 침체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침체기가 오는데 왜 주식시장에 올라가느냐? 왜냐하면은 이런 지수가 나와야지만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돈을 안 쓰고 있어. 미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있어.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가. 왜냐하면 연준에서 돈을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좋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기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챗GPT 만든 이 오픈 AI에서 구글 서치 엔진 있지 않습니까? 구글 서치 엔진에 대해서 지금 도전장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지금 이 오픈 AI에서 챗 GPT가 아니라 서치 GPT를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스트. 그래가지고 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구글이 막 거의 막 80% 90%를 이렇게 또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서치 엔진. 그런데 만약에 이 AI가 겸미가 된 서치 GPT가 나온다 오픈 AI에서 그러면은 이 구글의 아성을 이렇게 또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구글이 어제는 주식이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서치 GPT 나와가지고 구글 서치 엔진이 이렇게 또 많이 사용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구글 주식이 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만약에 진짜 서치 GPT 나와가지고 AI가 막 서치를 해주는데 막 획기적으로 막 해줘. 그런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서치 GPT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기업을 딱 본다고 하면은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딱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우선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간에 우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지만 그 뒤로 돈이 따라오지. 사람들을 많이 못 끌어온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나중에 망해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끌어오지 못한다? 그러면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이제 또다시 사람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도록 새로운 거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